되는 축구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KFA 대한축구협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수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다시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7월 20일자로 직무대행 체제가 승인이 됐고 이제 24일 바로 오늘이죠. 첫 번째 이사회를 열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승인이 됐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역시 가장 좀 중요한 핵심, 과연 선거인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 상태네요. 네, 정부, 그러니까 문체부죠.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 그리고 지금 거버넌스 개혁을 가장 중요한 하도로 던진 K축구혁신위원회에서 공히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겠다. 말씀해주신 대로 선거인단을 일단 지난 선거가 이제 3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투표는 한 200여 명 정도가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0배 이상? 예, 지금 거의 한 10,000명을 넘어설 것 같다, 선거인단이. 그럼 10배도 아니고 30배. 네, 30배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직 미정인데 그 부분을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선거운영위원회를 만들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 수용을 해서 새롭게 이제 선거를 하겠다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선거인단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투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디지털 투표라든지 뭐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정해진 건 없는 건가 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정대로 한 10,000명 가까이 선거인단을 늘리겠다고 하면은 사실 그 인원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네, 전국에서. 왜냐하면 이게 무슨 선거한다고 임시 공휴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이제 각자, 예를 들면 뭐 그 투표인단에 선수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뭐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또 모이는 게 쉽지가 않고, 거기에다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이제 선거 방식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그 상위 2명의 후보로 재선거를 합니다. 그걸 바로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은 결국은 전자투표 방식이고, 최근에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 축구협회에서도 이미 이걸 한번 했기 때문에 피파에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축구협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 있더라. 네, 지금 이런 댓글에도 상황이죠. 알란 시어러님이 카타르 축구협회 그리고 프랑스 축구협회가 최근에 협회장 선거를 온라인으로 했다. 네, 그때 김정용 기자가 얘기해줬고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피파가 전자선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비밀 선거가 보장이 돼야 된다. 예, 그게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 그 투표 결과가 누군가에게 유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보안 측면에서는 그렇죠. 염려가 있긴 하죠. 예,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보장을, 그게 확실하게 보안 지켜질 거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아마 피파로부터 승인을 받는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논리에 따라서는 전자투표가 훨씬 더 이제 비밀 보장이나 결국 뒤에서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보장이 되게 쉽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보다 선거인단을 막 10배씩 확대를 해가지고 사실 물리적으로 되게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한날에 서울에 다 와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 쳐봐요. 만약에 그러면 뭐 한 지역에서 막 이렇게 우르르 오고 이래야 지금보다 선거인단 10배 늘어나는 건데 그게 개별적으로 오겠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르르 와서 투표하고 우르르 가고, 이게 더 안 좋아 보이세요? 사실 전자투표가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뭐 지방선거라든지 뭐 총선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버스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투표하고 갔다 뭐 이런 보도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 되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것들이. 숫자 이상 투표인단을 늘리면은 네. 이제 이게 투표소가 우리 동네에 다 세워지는 그런 나라에서 하는 투표가 아니고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투표소를 몇 개 못 만드는 투표면 결국에는 일정 모수가 넘는 순간부터는 혼자 폰에서 내 방에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비밀 보장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그 숫자는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일단 그 선거 투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는데 정관이 좀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회장의 권리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투표를 해야 된다, 선거를 해야 된다,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8개월로 지금 또 늘어났죠. 이게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도입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일 그리고 2개월 3번을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총 이제 총 그래서 8개월을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은 이제 새로운 대한축구협회장은 뭐 번개벌에 콩국과 먹듯이 그렇게 급하게 선출 안 해도 된다. 8개월, 최장 8개월이라는 시간을 갖고 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인물들도 고민을 하고 또 지금은 출마하려는 생각이 없지만 바꿔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가장 나은 사람을 뽑아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8개월 동안 회장 없이 지금의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으로.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축구 A대표팀 감독. 네, 그거예요. 공백 문제죠. 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전임 회장인 정몽규 회장의 체제에서 선임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임 감독을 뽑고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반대파에게는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비판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장이 와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선임이 되는 게 사실은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좀 안전한 선택이긴 하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건 제가 뭐 취재한 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인데 네. 회장 선거랑 대표팀 감독 선임은 완전히 분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딴 데서도 그렇고 흔히 회장이 있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뜻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서 감독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회장의 뜻은 감독 선임에 안 들어가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다가 그거를 회장이 뒤집고 맘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 정상적이었던 때로 롤백만 하면 회장은 있든 없든 그냥 전강희가 전문성을 갖고 책임을 지고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예 독립된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7월 초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김정용 기자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그 국민들께 축구 팬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내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전력강화위원회는 협회 정관에 따라 가지고 정당하게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전력강화위원회로 정식 감독도 선임할 수 있어요.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전력강화위원회는 일단 11월 A매치까지 소화하는 A매치 6경기 소화하는 임시 감독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지금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감독 선임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선택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의미는 추천이에요. 이 인물이 괜찮은 것 같다고 우리가 추천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은 축구협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인물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반대 없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체육회도 한번 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현재의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식 감독을 선임한다? 이러면은 권한대행 체제의 이사회가 그것을 승인하는 모양새도 사실은 반발이 되게 클 거고 밖에서 볼 때는 그 대한체육회가 빠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가 볼 때는 아니 너네는 정몽규 회장이 남기고 간 사람들이잖아. 근데 너네가 왜 해? 그러니까 선배가 많이 쓰시는 말로 이제 패족인데. 그렇죠. 그런가? 근데 사실 딜레마예요, 딜레마. 딜레마는 맞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흐름이라는 걸 알고 한 의견을 말하는 건데 어차피 뭐 그렇게 이사회에서 안 돼 돌아가 다시 추천해와 이런 사례가 있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추천만 됐고 납득만 되는 인사면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근데 사실 제 생각은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나 욕을 많이 먹으면 소심해지거든요.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수년 동안 욕을 많이 먹어서 좀 소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을 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강이도 지금 정강이도 더 덩달아서 지금 욕을 먹는단 말이 사실 이번 월드컵 실패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정강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정강이가 올린 인물이 시원치 않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안 맞아. 네. 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들겨 맞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있고 네. 최악의 상황은 그런 건 것 같아요. 현재의 전력강화위원회가 오케이 그럼 정식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회장이 왔어요. 새로운 회장이 왔는데 입장을 그렇게 정해요. 내가 와서 보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확인해봤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감독 계약 해지하고 다시 선임하겠습니다.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대한축구협회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사가 결국은 A대표팀 감독이에요. 왜냐면 이게 워낙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팀 성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한축구협회장의 리더십과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인데 그거를 전임 집행부의 사람들이 해놓고 갔다고? 나는 인정 못하겠어. 백도야. 다시 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안 그래야 맞는 건데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벤투는 정몽규 회장이 자기 입김이 안 들어가가지고 별로 심관 가고 그래도 탐탁치 않았나 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회장 입김이 안 들어가야 최근에 성공했어요. 입김이 들어가면 실패하고 네, 안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서호정 기자 얘기처럼 그런 게 가능은 한 상황이긴 그러니까 하죠. 저는 이제 가장 깔끔한 모양새는 8개월보다는 조금 더 일찍 회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적어도 아시안컵은 정식 감독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아시안컵 근데 이게 하기 이전에 아마 네. 최대 8개월인데 이거 뭐 제가 뭐 정황상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시간을 좀 많이 벌어놓은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한 2년 이상 잡고 하려고 했던 대한체육회의 전자선거 같은 시스템을 한 몇 개월 안에 우리나라 또 몇 개월 안에 콩볶아 먹는 거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꼬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콩볶아 먹는 능력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에 먼저 빨리 개발해서 쓰고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죠. 나중에 다른 체육단체에도 쓰고 대한체육회도 쓰고 만약에 에러 나면은 축구협회는 마루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시간을 좀 벌어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전하면 좀 거의 채워서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 개발하려면 그건 금방 안 되거든요. 네. 아시안컵을 이제 정식 감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어떻게든 새로운 회장이 뽑혀서 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논란, 뭐 적절성 논란 같은 것들을 없애줄 필요 같은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9월달, 10월달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이제 임시 감독으로서 그렇게 치르는 것이 발표가 일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공개 채용으로 이제 임시 감독을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한국 감독의 관심이 있고 또 임시 감독 체제 역시나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자랄 감독들, 파울로 벤투 전 대표팀 감독, 그리고 거스포엣 전 전북현대 감독, 이런 쪽에서는 한국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또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의 사정을 조금 더 내밀하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의사 전달을 좀 타진을 했어요. 네. 반면에 르나르라든가 또 아기레 감독이라든가 또 케이로스 감독도 뭐 그런 루머가 나왔던 것 같고, 카를로스 케이로스가? 네, 카를로스 케이로스 보도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감독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은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느끼기에는 여러 나라 여러 이제 클럽의 프로필을 돌리면서 한국에도 이제 그런 걸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뒤에 한국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느껴진다. 블러핑이다. 네. 근데 뭐 그 밖에 제가 주워 들은 해외 감독들이 그러니까 좀
보도하기 좀 애매하고 썰풀기 좀 애매해서 얘기 안 하는 게 한 두어 더 있을 정도로 인물이 제가 아는 것만 두어씩 더 자, 있으면 여러분 600명 넘으면 김정용 기자 풀 겁니다. 좀 아니 근데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네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여기서 진짜로 풀려고 기사를 먼저 쓰고 오려고 했는데 기사를 못 써가지고 예. 못 쓴 이유는 뭡니까? 아니 좀 늦어서 스케줄이 아. 예. 그래서 기사 곧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대표 축구협회가 또 이 정도 연봉도 이 정도 주고 이게 괜찮은 직장이거든요. 알렉시 쫄았냐고. 장용이 형 쫄? 오빠야 쫄았나? 저게 이제 긁을 때 많이 하는 말인데 내가 긁힐 것 같아? 네. 예, 기사로 보십시오. 네. 맞아요. 뭐 많아요. 많이 물어봐요. 그 정도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메리트 매력도가 굉장히 뭐 불과 1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올라와 있고 뭐 오고 싶어하는 감독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공개 채용 방식을 한다라고 들으면 당신이 지원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감독들과 경쟁을 하고 그 감독들과 경쟁해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본인의 평판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오늘 제가 이제 유천 기자하고 라디오 하고 왔는데 유천 기자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거스포의 감독이 오케이 뭐 한국 감독한테 내가 밀리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 전에 노리치 시티 감독 누구였죠? 우리 후보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바그너? 네, 바그너. 네. 근데 바그너한테 밀리는 건 내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독들의 그 자존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평가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감독들의 향후 행보에도 분명히 스크래치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된 이유, 저 사람이 안 된 이유까지도 다 공개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공개 채용이 사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불합격의 사유가 다 공개가 된다는 건가요? 협회 내부 문건으로 그것이 나오고 그게 또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가 되겠죠. 예. 해야 되니까. 그러면 확실히 좀 저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그렇긴 해요. 우리가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개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대한체육회가 산하체육단체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를 보아도 신입사원들은 당연히 공개 채용을 하죠.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하는데 점점 더 높은 부분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그 기업의 명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리크루팅, 스카우팅을 하잖아요. 헤드헌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혹은 비슷한 역량을 요구되는 경쟁 업체에서 하나의 성과를 낸 사람을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A 대표팀 감독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감독이 이제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스 히딩크 감독은 우리가 가가지고 몇 번이나 설득하고 매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데려온 그러니까 세계 어느 축구협회를 봐도 훌륭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감독을 데리고 오는 건 그런 작업이 필수적인데 지금 한국은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앞으로 한국 축구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좀 비공개적으로 불투명하게 그렇게 했다가 사실 망해버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서 이게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서준 기자의 그런 걱정대로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외국인 지도자가 될지 뭐 다른 사람이 될지 뭐 공개 채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시 감독이 선임이 될 텐데 진행 과정에서 뭔가 또 업데이트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예정대로면은 30일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국회 문체위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한 차례 연기가 된. 네. 지금 증인도 좀 새롭게 추가된 분들이 있고 증인 말고 추가로 이제 오는 분들, 그분들은 참고인들은 이제 의무 출석은 아니긴 하지만 거기에 좀 들어왔다라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약간 청문회가
22일 기준으로 하려고 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좀 바뀔 것 지금 같습니까? 이제 증인으로 그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오고 음. 참고인의 최근 발언들로 엄청난 화제가 됐던 지역 축구협회장님들 이런 아. 분들도 지금 참고인으로 좀 요청을 받았고 근데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용 자체가 그 전에는 약간 그 2년 전에 했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됐던 구성이었다면은 지금 30일에 맞춰가지고 요청 받은 분들은 새로운 부분들, 예를 들면 불법 선거 운동이라든가 심판 문제라든가 혹은 지역 축구협회장들의 어떤 그 역할 네.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했던 것의 재탕이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냥 망신 주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제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게 방향성이 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